해시태그 드라마 고향역에서 다시 만나 8부작 대본. 해시태그 제1장.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낯익은 풍경.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울역에서 3시간을 달려온 기차가 마침내 고향역에 멈춰 섰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도 멀고 먼 거리였을까? 역 앞 풍경부터가 달랐다. 어릴 적 뛰놀던 작은 광장은 아스팔트로 덮였고 할머니들이 앉아 쉬던 느티나무는 사라져 있었다. 아, 정희야. 정말 왔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가 돌아보니 말순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옛 친구였다. 말순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녀들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말순이는 마을 소식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누가 이사를 갔고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정희는 조용히 들으며 걸었다. 그런데 기석이 말이야. 말순이가 조심스레 운을 뗐다.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 책방도 하고 농사도 조금씩 짓고. 정희의 걸음이 잠깐 멈췄다. 기석.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그래? 결혼은 안 했나? 안 했어. 쭉 혼자. 정희가 빌린 작은 한옥집에 도착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에는 묘한 평안이 찾아왔다. 여기서 지내려면 손볼 곳이 많겠네. 말순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할 거야. 정희가 대답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빈집에 앉아 있었다. 서울에서는 늘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는 바람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들렸다. 정희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여보, 내가 고향에 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시태그 제2장. 아침 일찍부터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에 정희가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팔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담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정말 돌아왔구나. 재호가 서 있었다. 동생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까칠한 표정이었다. 재호야, 많이 늙었네. 누나보단 낫지. 재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후에 말순이가 찾아와서 마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둘이 함께 마을을 도는데 옛 기억 속 장소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기석이네 책방도 구경해 볼래? 말순이가 제안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사람이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추억 서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책 냄새가 코를 스쳤다. 안쪽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정희야? 기석이었다.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기석아, 오랜만이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럭저럭 살았지. 너는? 나도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말순이가 분위기를 살피며 끼어들었다. 너희 둘 이야기할 것도 많을 텐데 나는 먼저 갈게. 말순이가 나가고 나자 둘만 남았다. 정희는 책장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 책 기억나? 기석이 한 권의 시집을 꺼내 보였다. 정희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윤동주 시집이었다. 기억나지? 네가 빌려줬던 책이잖아. 아직도 갖고 있어. 언젠가 돌려주려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직도 그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정희야, 시간 되면 가끔 놀러와. 차라도 한잔하고.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에서의 삶,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이곳에서의 첫사랑.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해시태그 제3장. 정희는 오래된 트렁크에서 먼지 쌓인 일기장을 꺼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써놓은 것들이었다. 바래진 글씨들이 어린 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오늘 기석이와 개울가에서 만났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못했다. 17세의 정희가 적어놓은 일기를 읽으며 지금의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손을 잡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또 화를 내셨다. 공부만 하라고, 연애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기석이를 좋아한다.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기석의 집안 형편을 문제 삼았고 어머니는 정희가 공부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대학 진학이 전부였던 시절, 사랑은 사치였다. 다음 날 정희는 기석의 책방을 찾았다. 기석은 차를 끓여주며 말했다. 너 서울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 그때는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나려 했을까?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 그리고 나도 혼란스러웠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 현실도 중요하다고.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때는 다들 그랬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후회는 안 해.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어. 행복했어. 다행이다. 나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 너는 행복했는지. 기석의 말에 정희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는 또다시 일기를 펼쳤다. 이번에는 딸 수진이 어렸을 때의 일기들이었다. 수진이가 오늘 열이 났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수진이가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라고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워킹맘으로서의 삶은 늘 죄책감과 함께였다. 해시태그 제4장. 마을회관 앞을 지나던 정희는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았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무료함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말순이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희야, 마침 잘 됐네. 우리 시니어 합창단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 해보지 않을래? 합창단이요? 응,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가끔 공연도 하는 거야. 정희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 우리 다 똑같아.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김순자라고 해.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 정희는 순자의 말에 공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첫 연습 시간,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였다. 남자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기석도 있었다. 너도 아는구나? 정희가 물었다. 말순이가 억지로 데려왔어. 기석이 웃으며 답했다. 지휘를 맡은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교사 출신 최은주라고 합니다. 은주 선생님은 먼저 발성 연습부터 시켰다. 아, A5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부터 연습해 볼게요. 모두가 아는 노래였다. 하나둘씩 목소리를 맞춰가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연습이 끝나고 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사연들이 하나씩 나왔다. 저는 딸이 서울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영희 할머니가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석이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 딸은 어떻게 지내? 연락이 뜸해졌어. 내가 고향에 온다고 하니까 반대하더라고. 위험하다고. 자식들은 걱정이 많아. 그날부터 정희는 매주 2번씩
합창단 연습에 참가했다.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도 덜해졌다. 한 달 후 은주 선생님이 제안했다. 다음 달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우리도 공연해보면 어떨까요? 공연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을까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영희 할머니가 걱정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즐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주 선생님이 격려했다. 정희는 설렜다. 언제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적이 있었을까? 학창시절 이후로는 처음일 것이다. 해시태그 제5장. 기석이 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책방 뒤편에 있는 작은 한옥집이었다. 차 끓여줄게. 기석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흑백 사진으로 고등학교 시절 학급 사진이었다. 그 안에 젊은 정희와 기석이 보였다. 이 사진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정희가 말했다. 기석이 차를 들고 와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정희야,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기석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네가 서울 간다고 하던 그날 내 집에 가져가려고 했던 편지야.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가 누렇게 발해 있었다. 왜 주지 않았어? 내 집에 갔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보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우리 딸 망칠 생각 말고 포기하라고. 그리고 기석이 말을 잠깐 멈췄다. 그리고 너도 거기 있었어. 하지만 나를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정희는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기석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며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나 봐. 괜찮아. 이해해. 정희는 편지 봉투를 열었다. 기석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희야, 네가 서울에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널 기다릴게. 방학 때마다 내려오면 되잖아. 우리 사랑이 거리 때문에 끝날 리는 없어. 너를 사랑해. 편지를 읽고 난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달랐을까? 후회돼?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50년 전의 젊은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정희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기석이 물었다. 무엇을? 우리. 정희는 당황했다. 우리가? 뭐? 우리는 이제 다 늙은 사람들이잖아. 늙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 나는 아직도 널 좋아해.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67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기석아, 나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아직은 마음 정리가 급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석의 고백, 50년 전의 편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복잡한 마음이었다. 해시태그 제6장. 어느 주말 오후 정희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다. 수진이 지아를 데리고 서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어색했다. 어머, 수진아. 지아야. 정희는 기뻐하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지아는 시골 할머니 집이 신기한지 이곳저곳 둘러보며 질문을 쏟아냈다. 수진은 집안을 돌아보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 살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병원도 멀고 장보기도 힘들 텐데. 괜찮다. 버스도 다니고 이웃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 제가 자주 뵐 수 있는데. 모녀의 대화는 금세 신경전이 되었다. 수지는 엄마가 시골에 혼자 사는 것을 걱정했고, 정희는 딸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답답했다. 다음날 정희는 수진과 지아를 데리고 마을 구경을 시켰다. 지아는 논밭을 신기해했고 메뚜기를 잡으려다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졌다. 수진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엄마가 어렸을 때도 여기서 뛰어놀았어? 지아가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어. 그럼 할머니 첫사랑도 여기 있어요? 정희가 농담으로 말했다. 첫사랑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그날 저녁 합창단 연습이 있었다. 정희는 수진과 지아를 데리고 마을 회관에 갔다.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지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래를 신기하게 들었다. 연습이 끝나고 기석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정희 딸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다. 이분이 기석 아저씨야. 할머니 친구. 정희가 소개했다. 기석과 수진은 간단히 인사를 나눴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아가 잠든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기석 아저씨와는 어떤 사이세요? 옛날 친구야. 고등학교 동창. 그냥 친구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첫사랑이요? 응. 수진은 복잡한 표정이 되었다. 지금도 연락하세요? 가끔 만나. 엄마.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뭐가 이상해? 나이 들어서 옛 친구 만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정희는 딸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외로움이 뭔지. 엄마가 외로우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고. 이틀 뒤 수진과 지아는 서울로 돌아갔다. 떠날 때 수진이 말했다. 엄마, 조심해서 지내세요. 그리고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정희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언제까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까? 해시태그 제7장. 마을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합창단은 연습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화음도 이제 제법 맞아떨어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그리운 금강산과 고향의 봄 두 곡을 부를 거예요. 은주 선생님이 발표했다. 떨리네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영희 할머니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정희가 격려했다. 축제 일주일 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축제 공연한다고 들었어요. 응, 합창단에서 노래해. 저도 지아랑 보러 갈게요. 정희는 놀랐다.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엄마 공연인데 안 볼 수 없죠. 축제 당일 마을회관 앞 무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수진과 지아도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합창단원들은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긴장하고 있었다. 기석이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떨려?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야. 잘할 거야. 평소 연습할 때 목소리 참 좋던데. 드디어 합창단의 순서가 되었다. 무대에 오르자 여러 얼굴들이 보였다. 수진과 지아, 재호,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첫 곡 그리운 금강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관객들도 함께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곡 고향의 봄에서는 정희가 솔로 파트를 맡았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정희의 목소리가 맑게 퍼져나갔다. 관객석에서 지아가 박수를 치며 할머니 최고! 라고 외쳤다. 정희는 웃음이 나왔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합창단원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희에게 수진이 다가왔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희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기석도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수진은 기석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전처럼 경계하지는 않았다. 축제가 끝나고 모두들 뒤풀이를 했다. 수진과 지아도 함께 참여했다. 지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금세 친해져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날 밤 수진이 정희에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간섭했나 봐요.
괜찮아. 내 마음도 이해해.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엄마 나이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녀가 진짜 화해를 하는 순간이었다. 해시태그 제8장.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희는 기차역을 산책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처음 내렸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집 같은 느낌이었다. 기석이 뒤에서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 그냥 이 모든 게 꿈 같아. 두 사람은 기차역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정희야, 나 결심한 게 있어. 기석이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사실 몸이 좀 안 좋아. 정희는 놀라서 기석을 바라봤다. 어디가? 심장이야.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위험 부담도 크다고 해.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 그래서 더 망설였어. 너한테 고백하는 것도.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기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야, 나 수술 받기로 했어. 그런데 수술 전에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나랑 결혼해 줄래? 정희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랐지? 하지만 정말 진심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보내고 싶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석아,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봐. 며칠 후 정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정희는 기석의 프러포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마음은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야. 아픈 것도 걱정되고. 그럼 하세요. 정말? 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 일주일 후 정희는 기석에게 답을 주었다. 좋아. 결혼하자. 기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수술 잘 받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약속해.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마을회관에서 합창단 사람들과 가족들만 모여서 올렸다. 정희는 말순이가 빌려준 하얀 원피스를, 기석은 새로 장만한 양복을 입었다. 수진과 지아도 서울에서 내려와 축하해 주었다. 지아는 할머니가 예뻐졌다며 연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합창단이 축가를 불러주었다. 오래된 노래였는데 가사가 두 사람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기차역을 다시 찾았다. 이곳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었다. 정희야, 고마워. 뭐가? 내 인생에 다시 와줘서. 정희는 기석의 손을 꼭 잡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에서 오는 기차였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떠남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만남을 의미했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정희가 중얼거렸다. 우리 자리. 기석이 바로잡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행복한 시작이었다.